안녕하세요. CPI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6%가 나왔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고, 이렇게 되면 최대 위기는 지나갔으니까 당연하게도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CPI 6%가 나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만큼 인플레이션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들은 수없이 두들겨 맞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CPI 6%가 찍었다라는 뜻은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든 형께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러분들의 예금은 안전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시장은 조금 더 안정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임원진들 파산하기 2주 전에 주식 판 거 SEC에서 바로 이렇게 정의 구현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가서 깜빵 갈 사람들은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주주들이 실리콘밸리 뱅크 임원진들 상대로 소송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본다라면 이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대세 상승장이 오는 것 같은데, 하락장은 끝난 것 같은데, 이런 필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CPI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아직까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가 한번 반등을 주고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는 장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경기 침체 이 단어에 대한 트렌드가 구글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리 한번 과거를 살펴보자고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검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요.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이 검색,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2008년 초반 때만 해도 이제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이제 두들겨 맞을 대로 맞았고 사람들이 안심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바로 9월달에 리먼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위기는 온다 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제 괜찮겠지 할 때 갑자기 머리를 확 때려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위기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장은 언제나 한번 살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잘 가자 하면서 보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2022년 4분기까지 이 성장률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상폐를 당했죠. 뱅크런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좋은 신호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까지 어쨌든 지금 정부랑 대형 기관들이 살려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려줬다라고 해서 지금 현금 흐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소형 은행들의 현금 흐름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팩트이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대형 기관들도 지금 중요한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몸을 사리면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현재 시간당 평균 임금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소비자 금융은 하이 레코드를 찍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현재 수많은 일반 사람들은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 풀어둔 돈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기업들, 우량주 기업들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직원들을 조금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무엇인가? 벤처 스타트업들은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죠. 계속해서 펀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은행들의 현금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돈줄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 중소형주 기업들 펀딩을 제대로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달 직원들 월급 걱정부터 해야 됩니다. 정말로 스타트업 사장님들은 여러 가지 투자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돈도 빌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현금이 막혀버리면 대출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바로 사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유명한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데서 딱 펀딩 주고 다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 중소형 업자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어쨌든 돈이라는 점인데 이 돈 부분의 흐름이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이런 신호가 나왔다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중소형 기업들, 은행들 과연 안전할 것인지, 과연 현금 흐름이 지금 좋게 흘러갈 것인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은 돈줄이 점점 막히면서 이거 줄파산 나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번에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고 CPI도 6%가 나왔고 파월 형께서 그래도 조금 진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 당장 펀딩이 멈추어지면 줄도산 날 가능성 역시나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섹터가 어딥니까? 전기차입니다.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 현금 부분 쫙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펀딩을 받는 것이 여유로운가? 펀딩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아니 지금 중소형 은행들도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캐피탈 회사라고 현금이 많이 여유로울까요? 현재 많은 투자 기관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전기차 스타트업 이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현금 소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무너지면 다음 거 무너지고 쭉쭉쭉 무너지면 당연히 나스닥을 비롯한 S&P 500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계속해서 자르고 있고 애플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보너스가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형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더 큰 대공황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이든은 괜찮다, 경제가 계속 좋다라고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지금 큰 고비를 넘긴 것은 맞습니다. 조금 진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뭔가 상승장이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은 보이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조금 사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을 살리느냐 마느냐는 파월 형께서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 조금 이제 진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너무 때리지 않았나, CPI도 조금 진정이 되는 마당에 한번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월급쟁이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집도 당연히 꿈도 못 꾸고 다들 힘든데 파월은 왜 자꾸 두들겨 패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